네, 대원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도 2%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자, 늘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박다인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 9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연 서울시장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 네. 장 선배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장 선배는 출마할 의지가 없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예, 우리 박다인 대표도 경기도민입니다. 서울 시민. 큰일 날 뻔하셨네요. 유일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으시네요. 네. 자, 출마 생각은 없으시죠? 서울시장. 그렇죠. 네. 예, 출마한다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대 기수로 한번. 네, 아마 센세이셔널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좀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서 출마하지 않는다고. 네. 아니 캐릭터가 네. 그런 걸 대중성 있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청 실제로 이제 원래 고향이 의정부지 않습니까? 의정부 지역에서 지금 의정부 지역에 지금 민주당이 다 잡고 있잖아요. 의정부 지역에서 기초의원 같은 걸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의정부가 이 정착이 참 안 좋은 동네야. 안 좋나요? 네, 거기가 네. 완전히 토착 토들이 잡고 있는 데서 네. 거기가 그거잖아요. 그 홍문정. 강성종, 홍문종, 5선 하셨습니다. 5선. 지역이 거기다 또 문희상까지. 진짜 거기는 홍문정하고 문희상은 똑같은 캐릭터예요. 똑같은 사람. 그렇구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진짜. 강성종도. 거기 다 맞아요. 그 의정부 자체가 그러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의정부 발전이 없어. 의정부 개혁의 기치를 들고 한번. 네. 따로서 그렇죠. 예. 문희상 나와! 뭐 이렇게 했는데, 강성종 나와! 거기 거기 동네 토착세력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거기 토착 세력? 너무 무서워요. 막피 같은 거 들고 봉사하겠다고 막 나오기 진짜 무서워요. 토착 세력과는 좀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해야지만 뭐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하세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하세요. 자, 서울에서 하시면 장경상 프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뭐 든든한 우군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박영선, 우상호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지금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후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나경원, 오세훈 이 두 분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로 선회하면서 현재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워낙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워놔서 그런지 인지도가 제일 높은 안철수가 지금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프로님. 자,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지금 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만약에 박영선으로 승리가 어렵다. 그래도 박영선으로 갈까요? 박영선으로 승리가 어렵다고 해서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네.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쪽에서 이제 단일화가 안 되길 바라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적이 있으니까 예. 상대방이 단일화한다 그러면 단일화만 안 되면 삼자 구도라면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자 구도라면 또 그렇죠. 구도상의 문제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방식이에요. 제3 후보를 다른 당에서 고르는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 그렇죠.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뭐 다른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뭐 전혀 이제 생뚱맞게 이제 뭐 시대 전환인가? 시대 전환, 네, 있죠. 그런 네네. 데도 있고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방식을 택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모험을 걸기에는 시간도 짧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여권 자체 지지층들이 또 표가 결집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새롭게 가고 싶긴 한데 아무도 그걸 예측을 못 해요. 그렇게 표로 몰아갈 수 있는. 요즘 같은 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기 때문에 네네. 총선 때처럼 표몰이 하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높게 치고 가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네. 표를 몰아갈 수 있는데 응집력이 생기는데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안에서 내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몰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맞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힘들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박영선 장관을 해야 되는데 박영선 장관 본인이 지금 결정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 결심을 잘 안 하고 있다 네. 그래요. 자, 뭐 지금 외부 수혈론도 좀 있어요. 뭐 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 경제부총리인데
이 문재인 정권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범보수 우파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양쪽 진영에서 다 러브콜을 받아왔던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저런 분들이야 뭐 늘 뭐 네. 예. 그런 상황에 늘 놓이니까. 근데 이제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판 자체가 이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수혈해가지고 이 판 자체를 흔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왜냐면 어떻게 예. 떨어지면 너 국무총리 줄게 뭐 이렇게 안 아니 돼. 저 양반이 나오냐 안 나오냐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저 양반을 택했다고 하는 건 이 판을 흔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는 지금 흔들려고 하죠. 호시탐탐. 근데 판이 안 흔들린다는 거죠. 저런 카드로는. 흔들리지 판이 않는다. 왜냐하면 이쪽은 단일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뒤집어 엎을 만한 카드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무 나와도. 저거보다 더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더 그렇죠. 이제 저쪽도 이제 뭔가 레벨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대선 주자 중에 누가 한 명이 나온다든가 이런 모를까 네네. 그 정도로 레벨 높이지 않으면 판 자체가 흔들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쪽은 지금 그렇군요. 오세훈 전 시장까지도 네. 참여를 한다 그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거의 대선 주자급들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예, 예. 저쪽은 계속 저렇게 겉돌면 당연히 이렇게 관심사가 이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박다인 대표 뭐 네.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자, 국민의힘은 벌써 나경원, 오세훈 뭐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뭐 어쨌든 경선을 치르겠습니다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앞서가는 두 분이라 나머지 분들도 있습니다. 뭐 윤희숙, 뭐 그다음에 조은희, 뭐 또 김선동,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자 그분들은 좀 차치하고 앞서가고 있는 두 분 중에 내가 이제 서울 시민이시니까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누구야?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저는 오세훈. 그래, 예, 뻔한 답변이었습니다. 뻔한 답변. 네. 왜냐면 그 제가 되게 그냥 표면적으로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분 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치열하게 싸웠던 게 오세훈 접전. 네. 뭐 나경원 후보도 접전이었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그 안에서는 오세훈은 초접전, 나경원은 매우 접전. 뭐 이 정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싸워서 어느 정도의 그런 당 안에서 이런 선택이라든지 국민들의 선택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이렇게 사무실이나 이렇게 몇 번 가서 뵀었는데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정말 꾸준히 그 광진 지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다니면서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나시고 아니 광진은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광진구 쪽으로? 예 어떻게 하다가도 뵙게 됐었는데 아니 동작에 나경원 후보는 안 찾아가셨었고 못 뵀네요. 거기서 후보로가 갈리는군요. 네네. 아니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 뭐 많이 뵙고 했었지만 그냥 이런 정말 태도라든지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죠. 너무 그렇죠? 괜찮으셨어요. 네. 평도 굉장히 좋으신 편이에요. 청년들 사이에서 평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에요. 청년들하고 스킨십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네,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의도적으로도 하죠. 네네네. 뭐 네. 잘 모르면 다 좋아 보이죠. 그렇죠. 네. 저도 근데 이제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 게 표의 확장성 면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거예요. 네,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나경원 의원이 나름대로 이제 그 경선을 치러볼 만한 이유는 약간 좀 이렇게 저격받았다, 탄핵받, 그뭘 핍박을 받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정부로부터. 예. 그런 게 계속 이제 소송도 걸리고 지금 지난번 말씀했던 동작 선거 때도 거의 저격당한 거잖아요. 저격당한 거잖아요.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저격당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지지율 이런 걸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지고 그런 감정적인 그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줘요. 예. 나경원 의원한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게 강점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투표 확장성을 이제 막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이미지가. 근데 이제 오세훈 의원은 상대적으로 또 안에 있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서울시장 그만둔 거랑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데 한 발 떨어져 있는 분들은 괜찮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당내 경선을 치르면 재밌는 게임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당 안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두 사람이 한번 경선을 치르면 붐도 되고 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네, 두 분 여기 마이크 대고 물어보셔야 돼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저는 두 분 나온다 그러면 제3의 후보를 찾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 장프로님, 뭐 제가 이제 홍정욱 전 의원 그동안 좀 한참 좀 뭐 간을 좀 봤는데 간 보다가
많은 걸까요? 뭐 출마 얘기가 더 깊이 있게 나오진 않습니다. 계속 추라이를 하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그 생각보다 지금의 이런 구도 자체를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이런 구도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좀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작품 이게 나름대로 그 양반이 이제 그 매니팩처러라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기존에 있던 거를 갖다 이제 리모델링하거나 이제 그렇죠. 하는 거니까 순수하게 이제 본인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말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는 거죠. 아,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비대위를 이끄시는 그 구도, 그게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본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누구나 다 이제 남만 우리의 눈이라는 거는 자기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그게 문제인 거죠. 박다희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좋아하십니까? 혹시 또 만난 적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십니까? 네, 확실하죠? 네. 안 좋아하는 걸로. 네. 이제 김종인 대표는 이제 영영 이제 끝입니다. 이제 같이 일을 못 합니다. 자, 우리 딱딱 물어보세요. 좋아 싫어. 대답해.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디지털 스타일 좋아요 싫어요 눌러야 되니까. 그렇죠. 대현 TV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좌파 정당은 싫어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죠. 예. 자, 사실은 뭐 이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제1당이든 제2당이든 그 당의 주자가 누구냐에 관심보다는 야, 안철수가 진짜 그럼 이번에는 서울시장 먹는 거야? 되는 거야? 가능한 거야? 뭐 이런 데 관심이 쏠려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안철수 그 비운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죠. 네네. 양보를 자초했죠, 너무 많이 하죠. 자초했죠. 네. 멋있는 척은 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어디 딴 데 갔다가도 이제 대구 가서 좀 고생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네. 우리 이제 그 백신 아저씨께서 정말 마지막에 이 백신 정국과 더불어 살아나실지 그렇죠. 이게 관심사죠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저 양반에 대해서 흐리멍텅하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올해 또 이 개똥도 3년 굴으면 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래 굴렀잖아요. 맞아요. 예. 기회를 한번. 본인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 타이밍에 그 괜찮은 카드가 될 수 있겠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도 하고자비들도 많으니까 차라리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이번에 한번 안철수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그 인터넷 기사에 리플 하나 딱 봤는데 좋아요 수가 공감수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네. 민주당 안 됐으면 좋겠고 어. 저쪽도 꼴보기 싫은데 이번에 안철수 네가 해 이게 딱 제일 저쪽이라 하시면 국민의힘.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질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놈들을 혼내주긴 혼내줘야 되는데 현 정권을 심판해야 네,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고개를 돌렸는데 네. 여기도 별로 싫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런 그렇지.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이제 단일화라는 카드가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속에서 이제 치트키가 될 수밖에 네, 없는 네. 게 네.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대항하기 어려워요. 아. 예, 그게 근데 문제는 네. 국민의힘 자체가 거기보다는 독자적인 행보를 하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래요? 예. 내려주지 않을까요? 정당은 그렇잖아요. 정당은 속성상 존재해야 되니까. 승리할 영속-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갈라 그래요. 그렇죠. 가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정당 자체.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이제 안철수, 그러면 안철수라는 사람은 이미 본인은 단일화 선언을 해버렸는데, 네네. 본인은 그럼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 제가 볼 때 안 선생님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안철수가 이번에도 여긴 정계 은퇴야. 이번에도 철수하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그건 정계 거의 은퇴. 흥남 철수 이상의 정계 은퇴 선언을 하는 돌아올 수 건데, 없는 철수입니다. 철수의 아이콘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안철수, 우리 안 선생님이, 백신 안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거하고 좀 달리 이번에는 의지를 얼마나 가질까. 네네. 거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사실. 이번엔 상당히 좀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네, 조금 지난번에 좀 적폐청산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면 적폐청산을 하지 않겠노라 이런 그 어줍지 않은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자꾸 뭔가 너무 장고하거나 너무 많은 거를 생각을 하면 이 메시지가 꼬이더라고요. 계속 스텝이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캠프에 계시는 분들이나 안철수를 돕고 계신 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그러면 스텝이 꼬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혹시 나에 대해 반대할지 몰라? 안철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 뭐가 좀 안티 안철수, 안티 뭐 뉴페이스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연 말단에 대해서 뭐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다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저가 하면 그냥 딱 그랬을 거예요. 어디 가면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라고. 안녕하세요. 백신 안철수입니다. 그렇지. 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안백신입니다. 네. 네. 제가 백신입니다. 제가. 네. 싹 말끔하게.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이 권백신이거든요. 네. 권백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권백신 저 보좌관이 국회 보좌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방에 있더라? 그래서 네. 국민들이 본인을 해주려고 마음을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거기다 자꾸 벽을 쌓으면 안 돼. 야, 괜히 헛소리 하면 안 되죠. 괜히 사람들 기웃기웃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죠. 시원하게 그냥. 네, 그렇죠.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다리는데 거기다 자꾸 켜켜이 벽을 쌓으면 이번에도 진짜 네, 그렇지. 쟤 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시원시원하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시원시원하게.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백신 철수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철수입니다. 그렇지. 철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안전한 대한민국. 네, 네. 맞아. 아니지. 이번엔 철수 안 합니다. 저 안 철수입니다. 철수 안 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지, 뭐. 그렇지. 안 백신입니다. 시원하게. 메시지와 행보를 단순하게, 간결하게 가져야 돼요. 참고로 안철수 선생을 응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냥 잠시 저쪽에 스텝이나 네. 제가 전략 참모라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답답한, 그러니까 윤석열 맞아, 현상이라고 맞아. 하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이재명 현상이 저희가 이제 뭐 시원하잖아요. 여름부터 그렇죠. 얘기했지만 얼마나 지금 시원해요. 시대가 그런 사람을 소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이재명이 사이다라면 안철수가 스프라이트가 돼야 됩니다. 네. 자, 뭐 저도 미안한 얘기지만 안철수를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뭐 훈수두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그렇죠. 훈수다. 훈수죠. 네, 네. 훈수죠. 뭐 훈수다가 뭐 뺨때기 맞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맞을지라도 거리가 뭐니까 네, 옆에 뭐 없으니까. 옆에 없으니까 도와주는 건 아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뭐 혹시라도 이거 보시고 뭐 네. 쟤들 뭐야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쟤들 뭐지? 뭐 이상한데 뭐 근데 우리는 사실 틀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장담컨대 네. 여기 와서 하는 얘기 들어가지고 손해는커녕 플러스 알파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예. 아니 그런 거 여기 안철수합니다. 철수 안 합니다. 여기 출연 10번 하면 제가 볼 때는 당선이에요. 이꼬르 당선. 네. 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지. 맞아. 네. 백신 철수.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인사하면 되는데. 야, 이거 이런 거 좋다. 컨셉이 심플하고. 그렇죠. 뭐 내년 4월이면 백신이 완전 이제 피크인데 그렇지. 네. 백신 이제 네. 2월 달부터 접종 시작하면 이제 백신이지 뭐. 백신- 모든 키워드는 백신인데. 그럼 백신 시장이네요. 예. 아니 저 양반은 백신이 자기 원래 아이콘이야, 독점이야. 안내비 원래 백신. 예, 우리나라의 백신의 시효잖아, 시효. 네. 온라인 백신이죠. 네. 키워드 요새 검색하면 백신이 넘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보장한 분들이나 이렇게 매기 해주시는 분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고 얘기했죠. 사람을 네. 자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건 본인 후보자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안 받아들이는 안 거구나. 받아들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네. 뭐 정리해서 주겠죠. 매일매일 주는데 지금 이건 아니고 해서 자기가 고른다는 게 이제 이런 모양인데 사실은 그냥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무대에 올라가는 그 연기자가 되는 것이 제일 좋아 이상적이에요. 자꾸 자기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편집도 관여해야 되고 뭐 감독이 해야 지금 되고 얼마나 좋아요. 백신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백신 시장 안철수입니다. 뭐 백신 안철수 철수만 아니면 되는데 그래 조금 이상하다. 철수 백신. 자, 아니, 어쨌든 좋은 환경이니까. 그렇죠. 예. 네. 아니, 문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단일화를 잘 해가지고 단일화를 끝까지 끌고 가면 여당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4월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변수를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심플하게 가면 단일화도 먹습니다. 네. 자, 박다인 대표 네. 오늘 이분 오신환 전 의원 1971년생 네. 70년대생으로 한번 반란이 아니지 뭐 일종의 게임 체인저 한번 돼보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오신환 전 의원 만약에 박 대표에게 우리 젊은 아이콘으로 가자 젊은 사람들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도움을 요청해 온다면 도울 생각이 있나요?
없군요. 없죠. 네, 없습니다. 없군요. 이유가 왜 있어요. 오신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신환님을 싫어해서는 아니고요. 예. 많이 뵀어요. 뭐 이렇게 아, 그렇군요. 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근데 싫어서 안 될 거 아니까 안 될 거 아니까. 네. 이번엔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럼 안철수가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 네, 역시 되는 쪽에 거는구나. 되는 쪽에. 네. 원래 저는- 이기는 게임에 원래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신환 전 의원이 도와달라. 그럼 도와주고 네. 싶어요. 정말요? 저는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오. 뭐 무조건 나이가 젊으니까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주는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장이든 앞으로 있을 선거에 다가올 선거에도 야, 새로운 인물, 신선한 인물을 내세우니까 안 뭐가 좀 되더라도. 바뀌더라. 안 되더라도 그런 도전을 어머. 이 당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도전을 네.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렇죠. 저 지금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야, 국민의힘에서 누구가 시장 후보 나가면 좋겠어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윤희숙, 지금 이제 오신환 전 의원이 뭐 표명했으니까 두 번째 오신환,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계속 언제까지 나경원, 오세훈, 또 나경원, 오세훈, 아니 이게 뭐 언제부터 계속 이게 아마 한 10년 됐을걸요, 10년? 뭐 10년 더 된 얘기죠. 근데 이제 본질은 뭐냐면 이제 저런 분들이 그 적어도 이제 뭐 이렇게 초선이나 이제 새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주문하는 게 뭐냐면 제발 누구의 이름에 기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저런 분들을 저평가하는 건 뭐냐면 저분들이 특히 이 우파 진영에 있는 젊은 분들이 자꾸 이름에 기대서 정치를 해왔어요. 누구 예. 그래 본인은 지금 뭐 본인 젊은 사람이 재선에다가 무슨 바른당 이쪽에 가서 원내대표도 그랬다고 자랑하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꼬봉이야 그냥. 그렇지. 예. 유승민의 꼬봉 정치를 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역대 어떤 사람도 그 리더가 되는 뭐죠?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다 보세요. 맞섰죠. 네. 꼬봉 안 하려고 애를 써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맞네.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꼬봉 안 하니까 오늘날 이재명이 있는 거지. 맞네. 그래서 저는 꼬봉 정치한 사람은 일단은 저는 배제해요. 제가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노예하게 보는 게 저 사람 꼬봉 제가 제 이미지는 그냥 꼬봉이야. 유승민 의원하고 친하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뭐 옛날에 친하기는 저도 친한데 네네. 옛날에. 그러니까 유승민의 꼬봉이라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제 꼬봉이죠. 그러니까 꼬봉이 나오면 그냥 꼬봉일 뿐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심부름꾼.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꼬봉은 체질이 안 맞아갖고 항상 리더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리더라고 하면 이 말도 공감. 저는 그 말도 그러니까 공감. 우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내에서도 이 소위 얘기해서 마지막 파이널을 장악한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옛날에 근데 당 활동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 그렇게 선배들 한 명씩 다 있잖아요. 뭐 누구 오신다니까 있죠, 모여라 있죠. 하는데 이게 그런 그 계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으면 뭐 운동회 때 다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는 나만 혼자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진짜 그거를 강하더라고요. 그거를 이겨내고 맞아. 그러니까 나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은 특히 강해. 내 손을 잡아라 이래야지 자꾸 그러니까 아니 그건 개파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활동하는 게 내가 자유로워야 돼요. 자꾸 누구 이름에 기대가지고 그걸로 먹으려고 그래. 근데 여태까지 정치 네. 스타일 자체가 그 손잡고 딱 끌어올려주는 그런 그런 식이었던 것 그러면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그거 딱 그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분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생뚱맞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도 젊은 나이 때부터 뭔가 자기 그 캐릭터나 자기 나름대로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원희룡 의원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 자기 게 없어. 원희룡? 예, 자기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는 강력고사 수석밖에 없는 거야. 서울법대? 서울법대 그건 두 번째고 워낙 가장 강력한 건 학력고사 수석인 거죠. 강력고사, 그렇죠.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치는 강한 보니까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근데 오세훈 이런 사람이 이미지라도 있잖아요. 무상급식이라든 뭐든 그런 게 뭐 하나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오세훈법도 있고 정치적 법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양반은 뭐 원희룡 재선 아니 원영뿐만 아니라 이 오신환 이런 사람도 재선에다가 원내대표를 했는데 본인이 정치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걸 보일 수 있는 성과가 뭐가 있냐는 거죠. 장동건 대학 동기. 그건 한예종. 그럼 한예종. 그럼 장동건이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장동훈이 나오면 표라도 더 받지. 그렇죠. 아니 너무 근데 캐릭터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한예종 출신의 국회의원이 그렇죠. 재밌죠. 두 번 안 나올 캐릭터예요, 맞아요. 정말. 저는 이분을 어디서 처음 봤냐면요.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처음 봤어요. 정말요? 스탠퍼드에서 그 한미 간 그 세미나를 했어요. 공동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저기 가평 양평의 그 국회의원 누구셨죠? 가평, 연평, 정병국. 정병국 의원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분을. 근데 난 저분이 국회의원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오신환 이번에 보궐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보궐선거. 네, 보궐에서 보궐선거. 국회의원 됐다고 초선돼서 같이 왔는데 근데 뭐 힘들게 뭐 됐죠. 좀 이상해. 그래서 하여튼 뭐 강한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근데 재선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찾아봤지.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지? 근데 아버지가 이제 관악구 쪽에서 오랫동안 아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봉사를 많이 하신 집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뇌리에 딱 꽂혔던 거는 한예 좀 무슨 장동건 동기 연기를 했었구나. 이거 최근에 무리를 일으켰던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설민석 해설가. 네. 그분이 영문영화과 출신이잖아요. 설민석이 네. 그래서 그걸 원래 연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설명이 학문적인 게 아니라 약간 그렇죠. 쇼맨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사를 하려면 최고도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삼국유사를 원문으로 읽고 원문으로 원문. 저기 고려사라든가 조선왕조실록을 조금씩 그래도 원문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야지. 남 논문이나 남이 써놓은 거 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뭐 박수 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겸허해지는 게 저는 역사를 전공한 학도로서 역사를 전공하셨어요? 전 전공이 역사학인데 근데 뭐 서양사학은 아니죠. 아닙니다. 서양사학이면 더 큰일 날 뻔했어. 그리스어 해야 돼. 히브리어. 저는 그런 거를 원문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겠습니다. 설민석 근데 아마 다 취소가 돼갖고 뭐 고졸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같은 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역이라는 게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꾸 쉽게 가려고 쉽게 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더디더라도 좀 탄탄하게 가야 될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히려 인문학이 그래요. 인문학은 진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문학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자연과학은 속도가 중요해요. 빨리빨리 뭘 하고 중요한 게 중요하지만 인문학은 탄탄히 다지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 국가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인문학조차도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속도감만 따져. 그렇죠. 자꾸 귀에 들어오는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굴곡이 많고 험하고 우리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근데 맨날 그 자랑거리만 찾으려니까 거기서 희한한 것만 찾는 거죠. 우리 장경상 프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자연계열 전공을 하신 비인문학 출신이신데 근데 이제 박사학위는 고전 번역학을 고대에서 받으셔갖고 상당히 그 인문학적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뭐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감히 역사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는 뭘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저도 인문학. 조적 아니 뭐 어디 비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냥. 적어도 제가 장담컨대 설민석 씨보다 그 깊이와 내공에 있어서 강하시다. 왜냐면 원문을 보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국 고전 원문, 계속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역사학을 전공했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번역서가 아니라 원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스스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역사적인 사실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게 이제 역사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이제 학원 강사니까 역사학을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너무 많이 왔어. 자, 서울시장 얘기하다 갑자기. 자, 끝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뭐니 해도 문재인 정권 심판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수 우파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지금 반문 정서의 수혜를 입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좀 조정받게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50대 50인데 이쪽은 이제 합이 너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30%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는 뭐 너무 이제 튀는 조사였고 네네. 기본적으로. 근데 하여간 지금 현재 이재명이 한 20% 초반,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10%대 후반, 네. 이낙연이 한 10% 중반, 한 요 정도에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평균적으로 볼 예, 때. 예, 되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네네. 신년 초 조사를 네, 쫙 제가 맞아요, 한번 스크린 맞아요.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권의 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야권의 합이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승수 효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서로 좀 마이너스 효과를 낼 것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시너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예,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서울시장을 야권이 먹는다고 하는 거는 네네. 기본적으로 야권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를 네. 완벽한 세팅을 갖춘다는 거죠. 합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 정도가 지금 띄워주는 것이 맞거든요. 아, 네네. 그럼 이제 윤석열과 서울시장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케미가 이제 또 승수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럼 그렇게 가면 이제 2022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도 딱 교체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좀 윈윈하면서 갈 수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깜빡할 수도 있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저러나 누가 돼도 깜빡 갈 것 같아요. 504호로. 예. 이제 근데 503호가 조만간 비워질 예정이니까 503호든 4호든 선택해서. 아니 지금 이 정부가 했던 일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것만 가지고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무조건 그냥 간다. 다 전례가 네. 있기 때문에 그걸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윤석열 총장과 그 차기 서울시장이 되실 분이 좀 오손도손 이렇게 좀 잘 지내시면서 거기 두 분이 우열 경쟁 체제로 쭉 이렇게 내년 3월까지 가면 3월이 아닐지 후보가 정해지는 게 아마 내년 1월쯤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가주면 뭐 정권 교체는 그게 아마 올 추석이 피크일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7월 말에 그게 퇴임이니까.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붙었을 때가 딱 그런 시기예요. 그렇죠.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네. 뭐 할 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그만두고 나와서 뭐 할 때, 그 두 그러네. 분이 약간 길이 달랐어요. 예.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적극적이었고 박근혜 대표는 나는 약간 쉬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대세가 그때 추석 때 갈렸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거의 뭐 선두 경쟁을. 근데 이제 그 경쟁은 계속 해나갔죠. 그 레이스가 아주 아름다운 레이스였죠. 근데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시장이 당선이 되는 분이 있고 네. 7월 달에 퇴임하고 나온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이제 서로 약간 경쟁 구도를 만든다. 네네. 그것이 추석 때까지 간다. 그게 세팅이 된다 추석 때.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연말까지 가요. 그러면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정권 교체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미 이제 빠져 있다는 거죠. 4월 달에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다른 제3의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 구도가 약간 달라지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이제 간판 내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바깥쪽으로 뭐 이렇게 하나의 뭔가 이제 뭐 해야죠. 다른 이제 우산을 이제 만든다거나 텐트를 만든다거나 이제 그럴 수 있으면 하여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이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게 낫다는 거죠. 뭔가 단일화 방식으로 그렇죠. 계속 맞아. 좀 제3지대에 있는 것처럼 해서 단일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당 소속이 아닌 두 사람이 뭔가 좀 약간 좀 정치권에 물들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면서 계속 간다는 게 국민들한테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론적이고 이거는 뭐 이쪽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가죠. 가죠. 이제 빨려 가죠. 네. 빨려 가죠. 여기서 무슨 정당의 자존심, 정당의 간판 지키자.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국민의힘에는 그냥 야 된다 그러면 글로 다 가지. 그렇죠. 이제 오지 말라 해도 추석 때까지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하고 하는 게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뭐.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무슨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데 갑자기 뭐 둘이 치고받고 해서 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보수 우파 진영의 단일 주자가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 후보는 그러면 바로 전국적인 지지율을 확보해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의 선호도 조사에 끼워 넣어도 적어도 기본 두 자릿수 이상은 먹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과 뭐 이재명이 아마 두 자릿수를 지킬 것 같고 이제 이낙연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가 이제 셋이서 약간 20% 전후의 이 구도로 말씀하신 대로 추석 연휴를 그렇죠. 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구도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뭐 딴지 거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그 두 보수 우파 진영을 대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쫙쫙쫙 모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경선 구도를 짜주면 그거는 뭐 승리할 수 있는. 그렇죠. 안철수 만약에 안 선생님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 선생님은 두 자리 숫자를 가요 무조건. 조금 가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우술이 남아있던 사람이 정리가 돼요. 정리되죠. 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윤석열 이름들이 뭐 20%가 되겠든 10%가 되겠든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 최초로 나름대로 합이 좀 아름다운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 30% 중반대, 중후반대. 그럼 이쪽도 이낙연이 빠진다 그래도 저기저기에서 이제 뭐 이재명이 치고 가기 때문에 이쪽도 한 30% 중후반대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서로 이제 그럼 시속 게임이 되는 거죠. 게임이 되는 거죠. 그때. 맞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보수 우파 진영이 잃었던 고토를 회복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당장 어떤 후보가 각 정당의 후보가 될지 아직은 조금 좀 불투명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예측했던 요 구도로 흐를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시고 2월 구정을 거치면 또렷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의도 2프로 서울시장 누가 그 왕자에 앉을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장프로님 그리고 박다인 대표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